그러니까 우리의 그걸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일단 태어나야 돼. 아, 극단적으로. 극단은 아닌데요. 근데 극단적이신데요? 그거 몰라요? 요새 그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한대요. 부모님한테. 짜증나게 하면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아, 그건 근데 저희 세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 말에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교양 있는 대화에서 아는 척 좀 하고 싶은 사람, 교양 있는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하고 싶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보고 싶은 사람, 여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알만한 건 다 알려주는 팟캐스트 주입식 교양 아는 척하기 좋은 날 시작합니다. 네, 인문학으로 자기 개발하는 조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는 새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은 행복마을 이장 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좀 죽여드릴까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하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남자 경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니체의 경고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네, 왜 제가 갑자기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일 좋아하는 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지금 잔망서로 네. 자말 조롱 잔망 토론. 네, 하는 네. 날입니다. 네. 우리 저번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죠? 와, 자, 이건 진짜 박빙이에요. 박빙. 억까. 와, 진짜 어떻게 싫어요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게 남봉꾼과 결혼하기 대 잠시만요. 남봉꾼이 아니고 이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잠깐 착각했다. 본인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쉽게 아무나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기 대 10년간 이것도 아니었나? 입 좀 막아.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첫 만남부터 들이대는 상대 아니면 10년간 손만 잡는 상대 둘 중에 누가 결혼 상대로 적합한가? 네, 요거를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저희 토론 결과를 좋아요와 싫어요가 동률이 나왔습니다. 와우. 10표 3표씩. 그죠? 좋아요 10표, 싫어요 3표. 싫어요. 우리는 이제 싫어요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싫어요 투표했어요, 혹시? 저는 네. 투표 안 했어요. 저는 했는데 졸렬하기 때문에. 저도 네. 싫어요 해서 동률 됐잖아요. 그래 저 안 했거든요. 싫어요는 좀 예의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새싹님과 무무님이 예의가 없다는 소리신가요? 제 입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들렸나요? 뭐야? 어쨌든 네. 네. 지금 동률이 돼가지고 저희가 승패를 가르긴 갈라야 되니까 그 댓글상으로 이제 어떤 팀을 응원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개수를 살려가지고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무문님 어떻게 됐죠? 네, 그 결과 댓글 민심으로 보았을 때 3대 1로 첫 만남부터 들이대는 사람이 결혼상으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가 진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아쉬워라. 아쉽다니요. 네, 당연한 결과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벌칙이 있습니다, 그죠? 패자는 굴욕을 당해야 패자라고. 제가 이게 말했죠. 우리의 벌칙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벌칙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번에 벌칙자가 새싹님이라면? 그럼 새싹님은 벌칙이 아니다. 시청자가 들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약간 퀄리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거친 음악 소리. 제가 가래낀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옷구슬 같은데 그래요.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또 이제 또 이 경선님과 또 이 케미가 또 너무 기대됩니다. 무슨 케미가 있었죠 우리가? 싸우는 개미요. 선임 마토임. 노래 부르다 싸우지 않겠죠? 선임 마토임 케미 한번 네. 오늘 이번 이제 오늘 녹음 마지막에
네,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아. 꼭 들어주세요. 네, 벌칙입니다. 두 분 표정이 죽을 표정이. 아니연 행복한데요. 두 살짜리. 왜냐 이 벌칙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 말은 곧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아 강하게 만든다. 네, 세성님 그쵸. 이 벌칙으로 우린 강해져. 이 사람들은 그쵸. 강해지지 못하고. 게이드.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강해질 바에는 그냥 약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이렇게 강해지고 싶지 않다고. 와 지금 무무님만 안 강해졌어. 아하. 전 알겠습니다. 약한 채로 있고 싶은데. 네. 어쨌든. 네, 제가 네. 그 기분 압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잔방 토론 해야죠. 네. 그렇죠. 오늘 주제는 우리 경선님이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의 주제.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기. 반대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입니다. 네. 이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좀 좋을 것인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죠. 자, 그러면 또 A팀, B팀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나눠놨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A팀,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기가 더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팀은 조방장과 우리 경선님. 예스. 네. 그리고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 B팀은 우리 무모님과 새싹님. 든든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네. 고양이 왜 이렇게 두 분 표정이 안 좋으세요? 강아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죠? 아, 그때 졌던 기억은 다 말끔히 잊어버리고 아, 네네. 또 새로운 시작. 아, 그때 사실 좀 트라우마는 좀 있어요. 이거 네, 유할 때 그 손가락을 마주하는 드라마. 뭔가 또 벌칙 트라우마가. 그 유튜브로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죠? 어, 있죠, 그거 있죠. 보고 이제 청취자 벌칙인 것 같다. 아, 이게 누구 벌칙이냐고 그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예, 청취자의 벌칙이냐.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서방장 조합은 청취자 벌칙이지만 무무새싹 조합은 포상이다. 그렇죠. 와. 무슨 소리십니까? 벌칙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야. 안 먹어본 사람 먹을 때 됐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할 건데 먼저 기조연설을 해야겠죠. 네, 기조연설을 한 명씩 하고 또 각자 반론하고 난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하다가 우리 오디오 안 물리게 너무 흥분해. 아, 네. 저 자제. 아,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저 그런 피드백을 자제하겠습니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무무님 너무 흥분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자제해야겠다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만큼 토론의 진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연설 먼저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기. 네, 이 삶이 조금 더 좋은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팀인데요. 긴장하셨어요? 왜 그래? 네, 지금 아니, 벌써 트라우마 올라왔어. 네네. 그런, 드림. 네. 왜 이 삶이 더 낫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를 좀 볼 때 그래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크게 두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행복한가? 이런 반작용으로 이런 삶을 많이 선택하죠. 저는 이게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물론 나를 닮은 자녀가 생기면 이쁘긴 하겠지만 마음에 안 들 땐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좀 여유롭게 살면서 네, 행복하게 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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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님 들어가십시오. 보통 결혼을 할 때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약속하죠. 그런 데 있어서 아이는 반드시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어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라는 어떤 공동 목표가 생기면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그것을 조율하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봤을 때 뿌듯함과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결국 살아갈 때 누구와 제일 오래 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도 맞지만 더 나와 같이 오래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왜 잠시만 우리 같은 팀이에요. 왜 비웃어요? 아예 발상이 참신해서 아 대단하다.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거기서 중에 자꾸 하나인데. 드림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자꾸 분위기 조성하지 마요. 분위기 조성하지 마. 알겠습니다. 예.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행복하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바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 둘 다 행복하는 게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존재 자체가 물질적, 시간적 여유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비교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과연 저는 일단 이런 사실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가치 저울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 쪽으로 기울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한 이런 가치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인식의 전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는 D가 없어요. 이게 뭐 가질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D에는 못 가지는 거고 물질적 시간적 여유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 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비교할 수가 조차 없을 만큼 명확한 그런 가치 우위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으로 이제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자 한번 반론을 조금씩 해볼까요? 자유롭게 반론을 한번. 네, 나부터 해보고 싶다. 그럼 저부터 할까요? 아, 예, 무모님. 네. 해도 됩니까? 네, 네. 네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서님의 앵무새 죽이기의 발언을 하면서 내가 이제 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앵무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앵무새요? 네.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 전망 토론에서, 새. 어쨌든,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갑자기? 네,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이제 벌써 이 기조연설부터 약간 좀 너무 유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본질을 조금, 흐리고 있습니다. 네, 본질을 흐리고 있긴 해. 조금 이거는 격가지 이야기였고. 네, 근데 확실히 저의 행복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어떤 상대방과의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대감과 굉장한 행복을 주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것 그 자체의 사실만으로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따졌을 때. 이상입니다, 우선. 저는 방금 무무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물질적, 시간적 여유보다 더 명확한 행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통계적이나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오히려 돈이나 이제 시간은 굉장히 모두에게 공평하게 굉장히 행복이란 가치로 다가오죠. 근데 아이는 모두에게 행복이란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왼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키우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에 비해서 돈이랑 시간은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모두에게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하지만 그 한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고점이 아기 쪽이 더 높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네. 아기가 더 행복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까
새싹님 의견에 조금 반론을 해보자면 아이가 부부의 어떤 결속에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이는 도구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행복을 위해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부모의 결속을 위해서 너는 태어났다. 그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유대감과 사랑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더 부부가 유대를 해야 아이도 그 속에서 행복하겠죠? 네. 심리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꼭 도구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를 부모의 도구로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아이는 부모 사이를 좋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는 결국 도구인 거잖아요. 그 관계를 위한 도구인데 아이가 부부의 좋은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거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럼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를 네. 당연히 이게 반영이 안 되지만 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네. 태어나게 만들므로써 얘는 사실 의사를 가질 필요조차 없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필요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걸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일단 태어나야 돼. 아 극단적으로. 극단은 아닌데요. 근데 극단적이신데요? 그거 몰라요? 요새 그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한대요 부모님한테. 짜증나게 하면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아, 그건 근데 저희 세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 말에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나왜 나왔지? 그러니까 사춘기 때 좀 그런 방황이나 반항. 그렇네요. 네, 다들 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아이가 태어남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닮은 아이와 함께 산다. 거기다가 물질적, 시간적 여유까지 없다. 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질적, 시간적 여유라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만큼의 돈과 시간이 있어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까? 사실 그건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지문에는 우리 그 토론 내용에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없는가? 근데 이게 상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 절대적인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월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3, 400 뭐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근데 만약에 월 50밖에 못 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이거는 일부러 설정을 안 해놨던 게 이걸 어떻게 설정을 뭐 국민 평균 소득으로 그쵸, 가야 그쵸. 되나. 근데 어쨌든 부족하다고 돼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그쵸? 본인이 평균보다 느낀다. 부족하겠죠. 네, 어쨌든 또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야,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네 행복은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그게 아니죠. 왜? 지금 부부의 유대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 행복은 네가 찾아라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과정에서 부부가 더 유대감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 왜 낳았어 이럴 거면 나 아이패드 왜 안 사줘? 그 순간적인 감정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전체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아이패드가 있는 아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자체도 충분히 삶을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네 그 다른 분들 네, 저희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아까 무무님 기조연설 때 말씀하신 건데 물질적, 시간적 여유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는 것을 저울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저울에 여유는 없다는 게 빠졌어요. 물질적 시간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건데 그럼 없음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만 올려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 상황을 올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인데 이러면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상황을 뭉뚱그려서 두 상황으로 비교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한쪽에 장점만 올려놓으면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저울 얘기하실 때는 어쨌든 가치를 두 개를 딱 올려놨는데 나를 닮은 사랑하는 아이, 물질적, 시간적, 요요. 물질 가치와 시간 가치 이렇게 네. 올리셨던 네네네. 거 맞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게 이 물질과 시간의 가치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보다 더. 그쵸. 오. 근데 저는 다른 대부분의 정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토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질적, 시간적 여유 이거의 가치는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게 가변적이라고? 네, 아주 가변적입니다. 오히려 아이의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가변적. 아이는 딱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 이런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뭐 시간이 지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뭐 언제 그 좀 후회 난다고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라는 이 가치가 변할까요? 아니야 지금 네. 가치는 변하죠. 네. 물질적인 조건이 안 변하는 거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았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외모가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진 가치는 내가 그 아이한테 느끼는 거잖아요. 네, 느끼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변하죠. 얘가 말을 안 듣거나. 내가 낳은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이 변한다고요? 변하죠. 그게- 아니, 보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가치가 변한다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 넌 가치가 없어져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왼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면서요. 가치는 변한다니까. 가치는 변해요.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사람의 관계가 변한 거죠. 아, 사람 아니, 장난이라고 관계가 변한 말장난인 게 아니, 그럼 아니요. 가치도 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치가 변한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너무 섞입니다. 아 근데 네. 부모님은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 사람과 나쁜 감정을 교류할 때도 있고 좋은 감정을 교류할 때도 있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가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의 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연 이런 쪽에서는 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한 200년 전에 말했으면 통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혈연까지 안 가더라도 솔직히 물질적 시간적 가치는 가변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과연? 굉장히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쓰잖아요. 네네. 이거 다른 나라 가면 종이 조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원시 부족한테 가면 네. 아무 짝에서 쓸모없는 네.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노동력이 중요해지겠네요. 무슨 소리야? 가치가 없어져서 너무.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갑자기 노동력이 좋아지면 개인의 행복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를 근데 가족이. 제가 갑자기 왜 원시부족으로 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가치의 가변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약간 다른 시대 다른 세계로 좀 넘어갔는데 네.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의 가치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한 시간이라도 빌 게이츠의 한 시간이랑 나의 한 시간 네, 완전히 맞습니다. 다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치가 좋은 가치라는 거에서는 바뀌는 게 잘 없어요. 시간이 나쁜 가치다. 이런 갑자기 돈이 나쁜 가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에 어느 정도의 레인지는 좀 있는데 네. 그게 전혀 극단적인 상대 쪽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물질적 네,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근데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은 넘어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문제.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결과로서 사랑의 결과로서 나온 아이가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비인도적이고 근데 지금 눈빛이 장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제하기로 했는데 오늘 조금 감당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조방장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돈과 시간은 언제나 옳다. 그런데 사람은 옳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두 결혼할 때 이제 주례가 뭐라고 얘기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때 모두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5쌍 중 2쌍은 이혼을 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서로의 관계는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랑 돈도 물질적인 여유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이랑 돈이 결국에 나빠지는 경우가 뭐가 있죠? 건강이 지금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있어요. 네. 골골해서 시간과 이제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남은 게 이제 죽을 날밖에 지금 기다리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은 오히려 독이고 소중한 그리고 시간이죠. 물질 고통을 늘려줄 뿐이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리고
물질적 가치도 그런 물질적 가치를 노리는 사람한테 납치당해서 험한 꼴을 당하는 사람은 왼수가 될 수 있죠. 지금 그 물질 때문에 살해당해가지고 그걸 탈취당하면요. 아, 내가 가진 물질이 네네네네. 많아서 보안을 빠방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가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똑같이.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똑같아요. 아이도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도 그 비율이 너무나 그게 왼수가 되는 비율은 너무나 작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가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은이 말씀대로 잘 쳐줘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근데 그것도 없다 사실. 그래서 1000명 중에 1000명은 다 돈 좋아해.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든 뭐든 사람과 인간관계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비율도 높고. 맞아요. 그 연예인들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가족끼리도 갑자기 막 갑자기 돌아서고 뭐 왼수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마약하다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돈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도 아이 자체의 문제는 그쵸. 아니죠. 아이 자체의 문제죠. 아이 그건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관념은 아이 자체가 얼마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 자체의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런 왼수가 관계가 되는 거지. 돈도 똑같잖아요. 아니, 마약으로 근데- 가지 않고 행동이 아니요, 없으면. 근데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를 같이 봐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보면은 사실 그러면 그 타빌라 라사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네. 완전 백지 상태를 지금 가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도 똑같은 거예요. 예, 돈도 뭐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건 중요한 아니죠. 거죠. 근데 어떻게 물질적 가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돈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 가치를 일단은 담보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서 불행하는 게 훨씬 더 많죠. 아이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행복보다. 아이가 없어서 있어서, 불행한 예.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네, 당연하죠. 저는 없어서 생기는 여기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 네. 아이가 있어서 생기는 불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행복도 많지만 행복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거는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가 없어서 불행을 느낀 적이 딱히 없는데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아직 살 날이 많이 생각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싹님은 이 얘기 들어보셨을 때 네, 또 할 말이 없으세요? 있어요. 하세요. 네. 조용하시길래. 약간 지금 약간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도 많지만 불행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고 물질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계속해서 아무런 불행 없이 평탄하게 그 생활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내리막길이 없는 상태가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만큼의 힘든 육아를 하면서 뭐 느끼는 고충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것들도 느껴야 부부간에 더 큰 행복도 그만큼 커다란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도구로 보시네요. 아니, 관념을 자꾸 도구화시키는 근데 것 결국에 같은데. 이 주제가 개인의 행복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아이가 있으면 개인이 더 행복하다. 부부. 네, 그걸 굳이 도구화라고 한다면 이거랑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선택해서 아이를 없애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식의 논리랑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논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논리. 도구로서 쓴다? 그게 네, 말이 없애버린다. 그게 예. 말이 맞으려면 네. 낳은 다음에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의 그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구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일부러 폄하를 하려고 약간 공격적인 언어를 쓴 건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그리고 같고. 아까 조방장님께서 아이의 인격에 따라서 가치가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의 인격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아이의 인격은 물론 타고나는 성향과 기질이 있겠지만 결국에 그 아이의 인격을 교육하고 함양시켜 나가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제대로 된 일단 자기 자신의 인격이 이상한 부모가 아니면 대부분의
멀쩡한 부모들은 아이의 인격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이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고 불행하고 이런 불행하고. 경우는 많이 없을 것 아주 같아요. 소수.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두 결혼하신 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 우리 세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쟤만 없었어.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만약에 선택권을 준다 하면 아이가 없는 삶, 자기가 본인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삶을 만약에 살 수 있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이거 제 피셜이긴 한데 네. 그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음. 그얘 없이 그만 살아보고 싶다. 네. 그게 약간 그것도 개인차긴 한데 저는 이런 통계 자료를 봤어요. 유커브라 해서 개인이 출산을 했을 때 행복도가 U자를 그린다고 해요. 네, 통계 자료에서 보면 출산하고 나서 1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제 조금 애가 나이가 들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려오다가 이후에는 그러니까 한 독립할 때 18세, 19세 이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준대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내려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준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통계 자료니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출산율 행복 그래프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그래프에 보면 훨씬 높은 나중에 훨씬 더 높은 행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의 그런 행복의 고점, 평균적으로 이제 처음 행복했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나 왜 나왔어 하는 그때 오는 스트레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밸런스를 이제 시간적, 물질적 여유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훨씬 더 큰 행복을 여유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반대는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태로 이제 노후를 즐기면서 또 다사다난하겠죠. 아이가 없더라도. 아이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살면서 분명히 고통이 찾아올 거고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갈 텐데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그래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초에 만약에 자녀 없이 결혼한 사람 요새는 딩크족이라고 네네. 하죠. 네. 그게 딩크가 그 줄임말 뭔지 알아요? 더블 인컴, 맞아요. 노 키즈. 맞아요. 네. 더블 인컴. 이미 행복도가 높아져요. 더블 인컴에서. 그거는 그럴까요? 더블 인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더블 인컴은 둘 아니죠.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일을 하는데 일을 내가 일을 똑같이 더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저는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블 인컴. 거기서 행복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네. 거기서 사실 자녀를 출산하면 확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내려가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평탄하게 가다가 뭐 한 번씩 이슈가 생기면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겠죠. 가변적이죠. 그렇죠. 조금 네. 무난한 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다는 건 어쨌든 삶의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험 요소라는 건 그런 걸 불안정하고 모를 때 사람은 모를 때 무언가를 모를 때 불안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인간의 삶이. 근데 그 자녀가 있으면 더 심하다 이 말을 한 거죠. 그 굴곡이 더 심하다. U자 확 내려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없는 가정도 그 굴곡은 있다. 네. 근데 그 정도가 잔잔하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근거는 뭡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 U 커브. 그러니까 U커브는 그래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린다는데 물질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파동은 적다. 이거의 근거는 적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를 가진 가정보다.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가정보다 아이를 가진 가정이 확 내려간다면서요. 근데 물질적 그냥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돈의 가치가 확 내려가가지고 디플레이션 와가지고 국가 부동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이 있는 가정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더 힘든데 오히려 더 노동력이 그때는 노동력이 더 그게 되는 거예요. 농업 사회로 복귀하면 농업사회로 복귀하는 거죠. 근데 잠깐 이상하게 가시네. 아니요. 그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맞긴 해요. 전쟁이 나면은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리면은 그래요. 애가 내가 있어야죠, 당연히.
하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 긴장이 확 빠지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저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아, 네네. 벌써요? 와씨 뭐야? 얼마 안 한 것 그럼 우리 같은데. 네네 아유 지금 마무리 좀 네. 기자 네. 네, 마무리 연설을 네, 하고 네, 네. 정리 뭐지 최종 최종 발언. 네, 최종 발언. 최종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발언 거꾸로 해볼까요? 역순으로 한번 가시죠. 네. 네. 네네. 그러면 저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을 좀 했는데 오늘 조금 흥분을 조금 한 것 같아서 일단 사과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이렇게 또 근데 이렇게 제가 흥분한 이유도 아이가 너무 소중한 이런 아이가 물질적 시간적 가치 이런 보잘것없고 불분명한 이런 가치랑 비교된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더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험한 그런 결과가 기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대감뿐만 아니라 더 숭고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성에 너무 호소한다 진짜. 이건 와 장난 아니다. 저희를 완전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돈과 시간이에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돈은 우리 모두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지는 게 과연 더 행복할까? 저는 여기서 살짝 의문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양육비 지출이 굉장히 사실 세계 1위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 또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더 행복하게 살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둘이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감정이 좀 힘들고 육아하는 게 고통이 뒤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깎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없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삶을 쏟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부부가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자면 아이가 당연히 축복받을 존재고 당연히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이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기를 수 있고 얘가 문제없이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 아이 입장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고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봤을 때, 네. 제가 뭐 저출산을 장려하라는 이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적어도 도구화는 하지 말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태어났다. 네, 요거는 위험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심판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댓글로 좋아요로 한번 판단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 올릴 테니까 좋아요 그리고 뭐 싫어요도 싫어요는 집계하지 말죠. 싫어요는 일단은 보고 일단 보고 네, 또 동료를 나오고 하면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뭐 소감만 한번 시가고 마무리할게요. 네. 어땠어요? 새싹님 괜찮아요 지금? 새싹님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넋이 같아요. 나가 있으셔가지고. 집중을 노력해서 했거든요. 근데 멍한 그런 것 머리는 같아요. 뇌를 붙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좀 아픈 상태시죠? 아프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뭐가 그런 것 같다고? 뭐 둘이 말을 했는데 어떤 뭐가 그런 거? 아픈 것 같다고. 아픈. 네. 왜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뭐요? 그 한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 없었는데요?
아예 자동으로 텔만 나오면 그렇네요. 그게 좀 받아서 좀 서운하네. 사람의 진심을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맞아요. 지난주엔 진짜로 한 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으셨다고. 네. 아니 근데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또 벌칙하셔야 되잖아요. 새싹님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조금 말씀이시죠? 벌써 직감을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발악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벌칙은 두 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칙으로 생겼다. 아니 진짜 조방장님 오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소감 나머지 해주세요. 다른 네. 분들. 예, 저도 이번 토론 너무 좋았고 좀 아쉽네요. 더 말을 잘했어야 됐는데 살짝 지금 생각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 항상 인스타 들어가면은 아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나은 삶인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느낌이 좋네요. 제 생각에 경선님은 마무리 발언 못 시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매 약간 토론마다 약간 이 마무리 발언에서 좀 약간 도와주시는 느낌이 아니,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을 왜 지금 하냐고. 왜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뭐 애기 혐오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해를 좀 줄여달라. 이거는 토론일 뿐이니까. 네네네. 토론일 뿐이니까. 개인의 가치관 걷어내고 그렇죠, 토론일 그렇죠. 지금 뿐입니다. 토론은 끝났어요. 네, 그냥. 토론일 때 그것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모님 어땠습니까? 저도 오늘 좀, 아까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흥분한 것 같아서, 좀 피치를 낮추려고 노력했음에도 또 이렇게 흥분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맞아요. 네, 조금 좀, 다음에는 조금 더 절제되더라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토론을 준비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다음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고 저도 재밌게 토론 잘했고요. 뭐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다 우리 삶을 존중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논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 네, 그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지만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벌칙 순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다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미리 당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새싹님이랑 경서님이라니. 조합부터 이미 무효.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네. 우리 벌칙하러 갑시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어귀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